20회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 초선 박사 이제 20회 때인데요. 오늘은 그 박지혜 의원하고 우리 이용우 의원이 출장을 가서 제가 오늘 또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또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그 부산 사하구 갑에 최인호 재선하시고 수석 대변인까지 하셨던 최인호 우리 의원님을 특별하게 오늘 모셨습니다. 그 우리 오늘 이렇게 최인호 의원님 모신 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그 3대 그 특검 종합 대응 특위가 이제 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김건희 특검 그 특위 오늘 회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특검이 김건희가 의혹이 16개나 있잖아요. 16개나 있는데 그거를 그 책임의원제를 해가지고 의원 한 명이 이제 한 개씩 맡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고 또 특검에게 자료도 제공하고 뭐 필요한 것들을 조치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 세 명이 같은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거기 제 옆자리에 계셔서 아까 즉석에서 섭외를 했습니다. 제가 헌팅 당했습니다. 예, 우리 최인호 의원이 한번 자기 소개 한번 좀 예, 하시죠. 안녕하세요. 부산 사하갑의 최인호입니다. 초선 박사? 네. 초선 박사. 박사입니다, 박살이었는데요. 박사. 박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재선이라서 초선만 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그 12.3 비상겸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저를 박살내겠다 그래서 초선 박살로 했다가 그렇구나. 하면 된 다음부터 이제 우리 이제 푸나님이 바꿨구나. 예. 박사로 바꾸라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 코너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건희 특검 또 3대 특검 관련해서 위원으로 됐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내랑 종시 또 우리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의원 시절에 네, 국토위 간사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평고속도로 그 의혹을 처음에 다 제기하셨던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이소영 의원, 한준호 의원, 예. 또 제가 이제 국토위 간사를 했기 때문에 양평고속도로 처음에 문제 제기됐을 때 이게 설마 고속도로 노선을 바꿔? 그러다가 10조가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사 비용도 엄청나지만 이 노선이 절반 이상 바꿔버렸어요. 두물머리 교통 정체 해소가 목적인데 두물머리를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두물머리로 안 가고 노선이 아주 갑자기 확 휘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버렸는데 그 끄트머리가 이제 김건희 일가 양평에 네. 땅이 많은 쪽으로 맞습니다. 갔다. 그래서 저는 뭐 궁금하고 의혹이 있으면 보좌진들에게 일부만 받고 바로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되는 엔지니어링의 전무를 바꾸라 해가지고 바로 통화를 했어요. 한 40분 통화를 했는데. 네. 의원님 그 자세한 거는 이따 발제 시간에 그래 발달이 된 거. 발제 더 하시고 오늘 지금 소개 시간이라서 근데 우리 그 최인호 의원님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님이시기도 한데 그 친노의 핵심 멤버셨어요. 나중에 이제 또 얘기할 시간 있으면 또 얘기하면 되는데 다음 우리 최원일 의원님은 또 오늘 나오셨습니다. 네. 영등포 구청장님 출신이시고. 예. 아유 이제 무더위가 이제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 새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을 챙기시고요. 오늘 뭐 김건희 씨가 이제 그 특검에 출석했는데 여러 가지 내란 극복하는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 잠시 후에 하여튼 발제할 때 그 관련돼 가지고 발제하겠습니다. 네네네. 우리 그 당에서 가장 진중한 의원님이시고 정책자가 들어가야 있는 모든 그 활동, 선대 이런 데 항상 우리 최원일 의원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최원일 의원 페이스북 들어가면요. 항상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메시지를 올리더라고요. 제가 항상 몰래 들어가 컨닝을 많이 하고. 근데 그거를 영광이죠. 직접 쓰세요, 직접. 네. 정말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그냥 부지런하시다. 대충 쓰는 게 아니라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죠 뭐. 사회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칭찬 본능이 생기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발제를 들어갈 건데 먼저 첫 번째 발제는 최원일 의원님이 하실 건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를 이제 발족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예.
오늘 이제 최인호 의원님하고 김현정 의원님과 포함해서 한 10여 명 정도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바깥에 또 전문가님들 해가지고 김건희 또 특검 TF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TF. 거기서 오늘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특검에 이제 출석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특검 회의 때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했는데 지금 아마 여기 모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이 특검 특위가 어떻게 출범이 됐고 네.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위원장님이 전현희 위원장님. 최고위원님이 이제 총괄 위원장이고요.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또 이제 거기 또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 43명의 국회의원. 그러니까 우리 170명 국회의원 중에 한 30%가 이 특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가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TF, 내란 특검 TF, 해병대 특검 TF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세 사람은 이 김건희 특검 TF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활동 방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특검이 이제 새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진실 규명하는데 우리 민주당이 서포트한다 그거고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내란 이 준동 세력들이 특검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당 차원에서 대응하자 그런 취지고 또 하나가 이제 공익제보입니다. 공익제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증거, 증언, 자료들을 저희가 당 차원에서 모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위 차원에서 첫 번째 활동한 게 아마 많이 아시는 분들 봤겠지만 전현희 위원장 등 그 우리 위원들이 서울 구치소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치소장 면담을 하고 윤석열 내란 수계의 강제 인치 지휘를 협조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그 다음날 8월 1일 날 30일 날 면담을 했고요. 30일 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견 기록을 보니까 윤석열 내란 수계가 그 하루에 40명까지 접견한 날도 그런 특기가 있었다. 그래서 뭐 정진석, 윤상현, 권영세 등 이런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있는 의원들을 만나고 했는데 이런 거에다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또 오늘 이제 김건희 특검 TF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김건희 특검은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몰락의 가장 원초는 김건희다. 김건희가 이 윤석열 내란 정권의 최종 배후라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 의제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삼부토건 주가 조작, 그리고 명태균 등을 통한 불법 여론조사 선거 개입 이런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한 10몇 건 되는데요. 이거를 위원들이 하나씩 맡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또 김건희 오늘 특검 조사받으러 나갔지 포토라인 썼잖아요. 참 진짜 역대 영부인 중에 16개 혐의로 피의자로 이렇게 포토라인 쓴 거는 정말 헌정사상 처음인데 그때 들어가면서 김건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걸 어디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발언의 의미를 아무것도 아니다. 예. 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16개 예. 제목으로 수사를 받고 특검까지 네. 출석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렇죠. 얼마 전에 윤석열이 나 하나만으로 족하다. 예. 이 말과 아무것도 아닌 저가 예. 이것이 일맥상통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만 구속시키고 김건희 나의 부인 나의 보스 김건희는 이제 건드리지 말아줘요. 이거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제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아주 자락을 까는 거죠. 그렇죠. 아마 변론이나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이 논리로 아무것도 아닌 제가 무슨 힘이 그렇죠. 있다고 했겠습니까? 뭐 제가 직권남용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공천도 네. 내가 무슨 개입을 했겠으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냥 윤석열한테 조언 정도 한 것뿐이다. 무슨 힘이 있다고 양평고속도로를 이렇게 그렇죠. 노선을 바꾸겠습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는 그 멘트 했을 때 처음에 잠깐은 되게 겸손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지나 보니까 저게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그런 정치적
그 함의를 깔은 그런 표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고도의 술체. 예, 전략적인 그 멘트였다라는 걸 딱 이제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16개의 혐의가요. 하나하나가 우리가 그 특위위원이지만 사소한 게 있습니까? 아니 하나하나 전부 중범죄예요. 그거. 예. 그렇습니다. 하나하나마다 특검 수사관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특검 수사가 16개를 그 짧은 시간에 연말까지 다 해낼 수 있을런지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까 우리 특검에서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 했지만 자료만 책 한 아니, 권. 한 사건만 해도 몇 개월을 파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 미진한 수사 대목에 대해서는 또 별도 국정조사라든지 또 내년에 또 별도의 특검이라든지 아마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보니까 이제 가방도 그 약간 색 같은 거? 그 보니까 호프라는 그 단어가 적혀 있더라고. 호프, 희망.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저렴한 그 보여주기식 가방을 딱 들고 아, 그랬어요? 들고 가고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이제 준비된 발언 얼마나 또 변호사들하고 다 상의하지 않겠어. 어떤 멘트 하냐 다 해가지고 하는 거 보고 좀 저는 얼마 전에 저 병원에서 나올 때 아산병원에서 나올 때 윤석열이 휠체어를 끌고 마스크 쓰고 그래놓고 바로 한두 시간 있다가 팩트 TV에서 사진 한번 찍었잖아요. 아니 그릇이라도 못 나와가지고 휠체어 타고 나왔던 사람이 한두 시간 후에 어디 그 하와이 휴양 온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가위를 들고 그 핸드폰 보고 이게 그렇게 기만했는데 저 부부는 아니 신랑은 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초록운 동생이라고 팬티 바람으로 못 나간다고 버티고 또 아주 저 부인은 저같이 뭐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동정업소 저격하고 이건 완전히 연기자도 저런 연기자도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나 그 저기 윤석열 변호인이 체온 유지를 위해서 속옷을 벗었다. 옷을 벗었다고 한 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무슨 아니 본인이 변호사 접견할 때는 체온이 내려가고 특검 조서 받을 때 올라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아니 그 파충류냐는 비판까지 나오더라고. 파충류.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둘이 그냥 부부가 대한민국 역사상 부부가 이렇게 이제 구속될 만에 된다면 그 김건희 거의 뭐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드물죠 이게. 그러니까 된다면 이게 자기 그 배우자의 그런 범죄 혐의를 감추려고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들도 아는 거죠. 이거 지금 조사 제대로 받으면 우리 어차피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저 계엄이라도 일으켜서 어떻게 좀 해보자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제가 발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중간에 끊겨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맡은 분야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에 김건희 씨가 어떻게 개입하고 특혜를 주고 부정부패 불법을 했냐 그 의혹에 대한 이제 파헤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뭐 집무실 관저 이전 여러 가지 공사 또 설계 감리에 본인하고 특수관계인 그런 업체들을 동원해 가지고 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많이 알고 있는 21g이라는 그 관저 공사 총괄 업체는 김태형 씨라고 김건희 씨와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동문입니다. 코바나 콘텐츠에 뭐 수년 동안 인테리어 등에 꾸준히 참여했던 그 업체고 그리고 이제 이 21g의 이 대표 부인이 샤넬백 교환할 때 동행했다는 또 뭐 그게 밝혀졌고요. 김건희 수행비서가 이제 다른 제품으로 샤넬백을 다른 제품 교환할 때 그 부인이 동행할 정도로 특수 관계였던 그 업체가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런 데 공사 총괄을 업체였다는 거죠. 어이가 없죠. 그리고 여러 개 했는데 뭐 그 외에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집무실을 설계하고 감리한 업체 아마 히림 건축사 사무소로 아마 국내에서 아마 상당히 큰 그 업체인데 이 업체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정부 공사 수주가 600억에서 1,800억 정도 지난 3년 동안 했다는 뭐 그런 것도 아마 이게 드러났고 여기 같은 건 통일교 측의 김건희 캄보디아 OD 청탁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업체들 히림건축 21g 등 김건희 씨와 이렇게 관련된
그 업체들이 윤석열 정권 당시에 불법 그리고 또 부당한 특혜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또 우리 특위에서 또 제가 맡은 분야에서 또 행안위, 운영위 또 이런 측면에서 하나하나 하고 있고요. 아마 또 하나가 이제 현대건설의 관점 뭐 이런 이제 만든 과정에서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최윤호 의원님이 아마 말씀하실 텐데 네. 이런 이제 뭐 스크린 골프장하고 이런 등의 그 공사를 할 때 현대건설이라는 대기업이 상당히 무상에 가까운 시공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그거의 대가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공사를 10조 원에 가량 특혜했다는 게 있는데 이거를 탄핵된 이후에 스스로 특검 수사를 모면하기 위해서 포기했다는 그런 것까지 지금 의혹이 커서 이런 부분이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이게 좀 제대로 다뤄야 되고 또 특위 차원에서도 좀 면밀하게 서포트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 아까 제가 그 특위에서 우리 저기 최인호 의원님이 발제할 때 보니까 그 가덕도 신공항은 현대건설에서 하기로 했다라고 바닥에 지역에서는 다 소문나 있었다 뭐 네네.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16개의 의혹에 대해서 16명의 의원들이 책임을 이제 맡고 있는데 저도 그중에 하나 맡고 있는데 최현일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발제 마치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이제 오늘 끝나고 나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네. 결국 이제 증거와 자료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대통령실과 경호처 이런 이제 소관이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그 정부가 이제 그 물러나면서 탄핵된 이후로 모든 자료를 다 인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 자료를 뒷받침하고 요구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상당히 좀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좀 저희들이 좀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이제 현 비서실이나 경호처나 또 행정안전부 이런 등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특이에 좀 협조를 해야 된다. 물론 특검에는 당연히 뭐 도와야 되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분은 이 본인의 그 집무실하고 관저에 대해서 그렇게 아방궁처럼 꾸리려고 그런데 이렇게 욕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차피 임기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네. 호화롭게 생활했는지 원인을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무실 옆에 네. 사우나를 설치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5천만 편백나무. 원짜리 공사를 현금으로 줄 테니까 3천만 원만 받아라. 어디 국가 그 대통령실의 예산을 그런 식으로 시장에 어디 뭐 조그만 리모델링 공사하고 상가 이렇게 하고 뭐 몇천만 원 거래하듯이 하고 그 사우나 낮에는 밤새도록 술 먹고요. 지가 출근해가지고 그러니까 집무실에다가 도장 몇 개 찍다가 네. 사우나 쫙 하다가 네. 땀 빼고 네. 다시 퇴근했어. 그것도 침대도 있었다며요. 침대도 있고. 얼마 전에 확인된 거잖아요. 예. 낮잠 자다가 예. 퇴근해가지고 관저에 가서 스크린 골프장 치고 또 룸바 가가지고 그러니까 룸바에서 딱 그런 거잖아요. 술 마시고 바깥에서 하던 그런 네. 것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공직자로서의 그런 그 소명감이나 공명심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그걸 하나의 대통령 놀이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자기 임기 중에 최대한 그 이제 누리려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우리 최인일 의원께서 정리를 해주셨지만 지극히 사적인 공간 간저공사할 때 그러니까 이제 사우나는 이미 밝혀졌고 간저에 스크린 골프장 초호화 스크린 골프 연습장 실내죠. 그리고 4개의 그 삼청동 안가 룸바 설치 자 이걸 했는데 크게 보면 강조공사가 대부분은 행안부에서 발주를 하게 되죠. 맞아요. 예, 그런데 경호와 관련된 또 관저와 관련된 일부 시설은 경호처가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호처가 발주한 사업 중에서 스크린 골프장이 있었고요. 또 파인그라스라 해서 경비 초소와 손님들이 오면 대기하는 실 파인그라스 그리고 삼청동 안간 4곳 이곳을 이제 현대건설이 이제 그 맡게 되는데 처음부터 현대건설이 맡은 게 아니고 21g
코바나 컨텐츠의 후원그룹이고 김건희와 특수관계로 일컫는 그 자격도 안 되는 조그마한 인테리어 업체에게 관조공사 그 1,000억짜리 공사 넘는 것을 다 맡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기를 못 맞추게 되죠. 그러니까 입주일은 다가가는데 빨리 이제 공사는 해야 되겠고 아이고 안 되겠다 현대건설에 맡기자라고 해서 현대가 이제 중간에 끼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관조공사도 맡게 되는데 김용현 경호처 차장과 또 당시 그 경호처 차장 김성훈 말고 김성훈 전에 네. 김종철이라는 사람 그냥 육사 44기 네네. 이 김종철 경호차장 이 두 사람이 같은 육사 출신인 44기죠. 김종철 경호처 차장하고 동기인데 육사 동기 이 사람이 현대건설의 자문으로 있습니다. 그 현대건설 아래서는 이장군 이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서 소개를 이제 현대건설의 윤영준을 소개를 받죠. 그러면서 김용현, 김종철,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그리고 그 당시 간조공사를 총괄했던 사람이 관리비서관이었던 김오진 이 네 사람이 아주 돈독하게 이제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니까 공기를 못 맞출 줄 알았는데 현대건설이 공기도 맞춰주고 덤으로 해서 스크린 골프장 룸바까지 거의 공짜로 이제 해줬다. 해주니까 네. 더 뭐 땡큐 중에 땡큐죠. 네. 그러니까 김용현 이 사람들은 현대건설 윤영준을 너무나 네. 신임하게 되고 네. 보고할 때도 이제 윤건희 부부로부터 아주 뭐 칭찬도 받고 네.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공사를 잘했어 스크린 골프장 누가 이렇게 잘 지어준 거야 룸바에 그거 술 마시니까 맛있던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네. 그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아주 급격하게 더 가까워졌다. 윤영준은 이제 현대건설에서 4년간 대표 사장으로 재임을 하는데 간조공사 할 때가 아마 사장 되고 난 뒤 1년 정도 조금 지났을 겁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 현대그룹 전체에서 수익성이 낮은 회사로 해서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었습니다. 대표 사장이 될 때. 네. 그러니까 대형 국책 사업도 수주를 해야 되고 또 수주를 하더라도 공사 기간을 늘리고 그래야 수익성도 늘어나고 리스크가 줄죠.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런 그 다목적용으로 해서 국책 사업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더 접근하게 되고 그 결과 그 현대건설이 단군 이래 최대 토목 사업인 가덕신공항을 수주하게 되고 그리고 수주를 해놓고 막상 계엄이 터지고 정권이 바뀌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될 때 현대건설이 그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을 10조 5천억짜리 포기를 해버려요. 엽기적이죠. 아니, 보통 현대건설이 세계적으로도 그 토목에서는 세계 최고고 그 어떤 난공사도 다 해결해냈는데 아니 뭐 제주도보다 파랑이 낮고 울릉도보다는 훨씬 덜하고 바로 옆에 진해 신항만도 똑같이 매립해가지고 항만공사 다 지었던 그 장본인들이 현대건설입니다. 그런데 10조 5천억짜리 공사를 원래 72개월 6년짜리로 공고했다가 나중에 1년 더 연장시켜주는 특혜 수주까지 해놓고도 왜 타오를 던지는가 도저히 이해가 할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곧 있을 특검 수사에 간조공사 뇌물 해주고 그 대가로 가덕신공항 특혜 수주한 것이 특검의 수사가 될까 두려워해서 미리 포기를 했다. 이제 이런 거 이제 구성이죠. 자, 이게 양평고속도로하고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의 그 노선 변경을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막 떠들고 국토위에서 난리가 나고 특혜다 막 그냥 양평 몰려가서 파고 이러니까 없던 거를 국토부 장관이 완전히 그럼 고속도로 사업 백자. 아니 그 처음에는 뭐 일타 강사 해가지고 막 하더니 나중에는 뭐 아니 그래 우리 의원 당시 야당 우리 당 의원님들 보고 날파리 선동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날파리 선동꾼. 그렇게 해도 계속 파니까 코너에 몰리니까 우리 사업 안 할래 백자 시키뿐. 그 수주 이 현대건설의 가덕신공항 수주 포기하고 똑같은 그 경로죠. 그 유사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도 그 김호 서기관이
그 용역사한테 노선 바꿔라고 했다는 게 우리도 밝힌 했지만 이제 수사 들어갔지 않습니까? 똑같이 국토부가 김오진이라는 양반이에요. 김오진 당시 이 간주공사 책임졌던 관리비서관이 그 공사를 다 마치고 난 뒤에 한 2, 3개월 쉬다가 국토부 제1차관으로 오게 됩니다. 아니 국토부 외부 전문성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전혀 내가 경력을 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당 의원들이 다 웅성웅성 아, 저 양반 저거 뭐 해물라고 이렇게 국토부까지 왔지. 도저히 국토부 1차관하고는 너무나 경력이 안 맞는 사람이 양평고속도로에 갔군요. 그 양평도 개입돼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원희룡, 김오진 차관 뭐 이런 라인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양평고속도로가 너무 이제 붉어지니까 자기 바늘 방석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밑거리만 그려놓고 현대건설에게 뭐 가덕신고관 주라 뭐 어떻게 밑거림을 그려놓고 자기는 이제 빠져나왔다 하는 그런 의혹이거든요. 특히 이게 이제 특혜 수주 과정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72개월 6년짜리로 공고를 냅니다. 그 72개월의 근거는 기본 계획을 할 때 국토부가 153억의 국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유신 컨소시엄에서 그걸 해서 43번의 지질조사 67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결국은 이제 6년이면 충분하다 해서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됩니다. 1년 더 늘려주세요. 그 입찰을 4번 하는데 아무도 응찰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짜고 한 겁니다. 네, 그렇죠. 현대건설을 이제 준다고 다 바닥에 소문난 상태에서 현대건설이 버틴 거예요. 1년 더 하도록. 그래서 1차, 2차는 유찰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3차 이제 입찰 들어갈 때 결국은 국토부가 1년을 더 늘려줘서 84개월 7년짜리로 이제 공고를 다시 수정을 하죠. 이것도 이제 특혜입니다. 네. 그걸 7년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받아서 그것도 경쟁 입찰이 아니고 10대 건설사 중에서 2개 업체만 제한 경쟁하도록 딱 그 특혜를 주는 그 모양새를 딱 취했죠. 그 결국은 3차, 4차 때도 이제 응찰이 안 되니까 수위로 전환했죠. 이 4차례 의도적인 유찰 과정이 바로 현대로 수의 계약을 주려는 빌드업이었다, 빌드업 과정이었다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고 실제 그렇게 했을 거라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이제 마침 작년 10월 말에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84개월로 받아가지고 했는데 6개월 만에 이제 그 건설사는 기본 설계를 제출하게 돼 있죠. 그런데 4월 말이 되니까 6개월이 됐는데 당연히 우리는 84개월 7년에 맞춰서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108개월을 탁 내놓는 거예요. 9년으로. 6년짜리를 7년을 늘려줬는데 또 9년으로. 이건 뭐지? 처음에는 야, 현대건설 너무너무 탐욕스럽다. 행포다.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이게 국가계약법 위반이네요. 7년으로 낙찰 받아놓고 9년으로 했으면 그 자체로가 수주 포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뭐 더 이상 뭐 있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물어보니까 사업 포기한대요. 10조 5천억짜리 공사를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조 5천억짜리 받아가지고 해상공사니까 하다 보면 또 뭐 몇 년 동안에 중에서 폭풍이 칠 수도 있고 태풍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다에 모래가 매립했던 유실이 됐다 하고 1, 2년 더 달라 해가지고 예산도 더 올리고 보통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 7년 동안에 그렇게 하면은 1년 정도 더 2년 정도 더 할 수도 있는데 관례상 그렇게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2년을 더 연장해달라고 이거 뭐 이 타월 던질 거라 했는데 딱 한 달 후에 4월 28일 날 108개월 던지고 한 달 후에 5월 28일 날 대선 닷새 전에 공식적으로 포기 선언합니다. 그리고 6월 3일 날 닷새 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하죠. 6월 5일 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됩니다. 네. 이미 이 사람들은 계엄이 나고 난 뒤에 4월 4일 날 탄핵, 4월 28일 날 108개월 던지고 5월 28일 날 공식 수주 포기, 6월 3일 날 대통령 이재명 당선, 6월 5일 날 특검 통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간전뇌물공사가 결국은 가덕신공항 수주로 이어져서 이것이 특검 수사가 될 것이 너무나 난 상황에서 빨리 꼬리 자르자. 수사의 꼬리를 자르자 해서 10조 5천억짜리 공사를 던져버렸다. 야, 그러니까 이제 너무 쉽게 그 뭐랄까 이렇게 권력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남용을 하는 사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관저는 사실 어차피 임기 끝나면 나가야 되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그거 좀 특혜를 그 혜택을 좀 받고 10조가 넘는 사업을 갖다가 그냥 특혜를 주는 이거 완전히 이거 뭐 이거는 뭐 그냥 그 국가 권력을 그냥 너무 쉽게 그냥 그 남용하고 그 이게 국정농단이죠. 지금 특검에서 요거 가덕도 공항 이 특혜 수주 관련해 가지고 좀 뭐 수사를 하고 있나요? 지금요, 의원님? 지금 이제 가덕신공항은 수사를 저희들이 수사 요청서를 지난주에 이제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특검보를 만났죠. 했는데 지금 뭐 16개 네. 기존에 지금 특검 법으로 되어 있는 그 수사만 하더라도 상당히 벅차고 이 가덕도 신공항 특혜 수주와 포기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분명히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양평고속도로도 저희 국회의원들이 거의 1년 이상 이제 계속 노력해서 파고 또 점거하고 한 10명의 국회의원 이상들이 그렇게 해도 이제 겨우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수사에 넘겼지만 이 사건이 기간이 거의 2년에 걸친 사건이고 또 주체들이 국토부도 있고 경호처도 있고 여러 이제 주요 단위들이 다 있다 보니까 사실은 수사력이 상당히 충분해야 제대로 된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에 의혹은 있으나 참 기존에 16개 수사 꼭지를 해결하기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이 수사를 이제 얼마나 들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액수도 액수고요. 10조 5천억짜리 공사고 또 그 과정이 너무나 국책사업 자체를 농단으로 했고 또 일방적으로 사업 수주해 놓고 포기를 버리는 바람에 부울경 그 800만 시도민의 30년 수건 사업이 사실은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 뭐 입찰도 다시 해야 되고 기본 설계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은 늦어지게 된 이런 경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부의 이 국책 사업에 대한 신뢰도도 지금 땅에 떨어지는 상태고 그런 측면에서라도 빨리 이제 제대로 된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입찰은 입찰대로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차원에서라도 수사 촉구를 했습니다. 그 이제 한번 저도 그 특검 김건희 특검 그 찾아가서 그 특검부 만나가지고 면담하고 자료도 주고 그래서 그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삼부토건은 꼴이고 웰바이오텍이 몸통이다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잖아요. 그 드디어 웰바이오텍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어요. 전담 수사팀을 꾸렸는데 워낙 그 의혹들이 방대하고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특검이 또 일정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이 특위를 만든 것 해서 한번 우리 최인호 의원님께서도 그 자료들이랑 해가지고 한번 가서 만나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 특검들이 바로 캐치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사실 김건희가 오늘 이제 그 조사받으러 특검에 출석하는 날이어서 하필 우리가 또 우리 김건희 특검 특위가 있어갖고 같이 그 김건희 의혹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침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정 60분 뭐 이런 프로 같은 그 느낌도 드는데 오늘 또 저도 새로운 그 또 가덕도 관련된 또 의혹이 이렇게 있는 얘기 또 오늘도 특위 때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이제 의혹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비리의 총합이라고 해야 되고요. 민간기업체와 경호처와 대통령실과 국토부 이 국정에 가장 힘 있는 기관들이 다 동원된 그런 의혹 사건입니다. 그 최현일 의원님도 대통령 그 관저에 가보셨죠? 그때 갔었잖아요. 갔죠. 같이 갔죠. 원내대표. 그때 아마 이제 그 가보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수주해가지고 공사를 했던 그 흔적들이 네. 아마 이렇게 좀 화려하게 돼 있잖아요, 관저가.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때 가서 느낀 게 거기가 외교부 장관 관저였죠. 원래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국회의장 공간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되게 협소하잖아요. 근데 왜 일로 굳이 이렇게 옮기려고 했는지가 난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관저에 방문했을 때 그 대통령님하고 사진 찍을 때 그 바로 10m 앞에 바로 그 개수영장이라고 하는 그게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에 보이는 그 뒤가 전부 다야. 그러니까 되게 크지가 않거든요. 네. 굳이 근데 그렇게 왜 굳이 그렇게 거길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그 의혹들의 그 발단이 된 그런 것들을 그 관절을 뜯어고치려고 했는지 이건 이제 주술이 개입 주술인가 주술을 빼버리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논리적으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청와대 기가 너무 세가지고 네. 그러니까 성공한 대통령이 못 나온다. 뭐 그런 무속인들이 그러니까 전부 뭐 윤석열 그 전보로 다니고 김건희에게 그 청와대 들어가면 살아서 못 나온다. 뭐 그런 걸 집중적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다 지금 사형 무기 처하게 아니 그래 뭐 5년도 못 채우고 3년 만에 거의 죽을 판으로 생기는데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만약에 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무너지지 않았다. 지금 이제 만약에 잔존돼 있다. 그러면 그 가덕도 공사가 그러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예, 지금 저 기본 설계가 4월 28일 날 정상적으로 네. 84개월에 맞게 제출이 됐으면요. 네. 지금 부산시가 이제 그 보상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말까지 마치지면은 우선 시공분이라 해서 네. 그 이제 보상이 덜 끝난 그 바다 양식장 그 일대를 빼고는 육지부터 할 수 있는 데는 먼저 이제 착공이 들어가기로 했죠. 아 그러면 그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 그 300만 넘는 그 부산 시민들의 염원일 텐데. 불경 800만. 그러니까 그 800만이 염원인데 그게 지금 이런 그 국정농단 저것 때문에 지금 다 중단 지금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자기들이 뭐 뇌물공사 해주고 잘못이 있으면 아니, 그 책임자들이 그냥 구속당하고 책임지면 되지. 예. 왜 국책사업 자체를 국책사업. 포기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야,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그냥 그 비리를 넘어서 네. 너무 그 무책임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네. 이 저 국토부가 너무 무책임하죠. 6년짜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3억이라는 국가 예산을 들여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용역까지 정한 것 아닙니까? 예, 예. 용역을 해서 결과로. 그러면 현대건설이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안전하지 않다. 안전한 공항을 위해서 좋다. 그래서 1년 더 늘려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108개월로 늘렸던 이유가 안전하지 않다. 그럼 국가가 그러면 계획을 세우는데 안전하지 않는 계획을 세운다는 거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도 된다는 거. 그럼 국토부는 108개월을 던지는 순간에 부정당 업체로 규정을 하고 이런 국가계약법 위반을 했으니까요. 바로 앞으로 그 국책 사업에는 2년간 모든 그 국가 사업을 못하도록 응찰을 못하도록 자격을 박탈을 해야 되는데도 지금까지도 조치를 안 취하고 있습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지금 국토부의 태도인 거죠. 네. 그래서 양평고속도로도 결국 노선 변경이 김모 서기간에 그 지시로 변경됐다는 것이 밝혀졌듯이 물론 그 뭐 원희룡이라든지 위에서 다 압력을 넣었겠지만 그런 의혹을 갖고 있듯이 이 가덕신공항 특히 수주 과정이나 고의적인 그 포기나 이 모든 과정에서 국토부가 석연찮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왜 안 보이지? 어디 숨습니까? 출금은 당했잖아요. 출금 당했잖아요. 출금 금지 당했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죠? 지금 뭐 자기 대선 후보를 꿈꾸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국토부 장관하면서 그 짓을 양평고속도로 그러니까 윤건희 부부 만나가지고 인생 다 베렸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한다고 우크라이나 포럼에도 참석하고 삼보토건 주가 조작에도 연루돼 있고 원희룡 전 장관은 정말 그 정치 생명이 지금 내가 보다는 정치 재개하기 힘들 것 생명도 같아요. 그렇지만 뭐 지금 사법 처리도 사법에 교도소가 초읽기에 지금 들어간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뭐 옛날부터 그분을 좀 알기는 아는데 우리 당이 원래는 이제 그 입당을 하려 했었죠. 97년도 어떻게 저렇게 망가졌죠? 그걸 하면서 뭐 공천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저쪽으로 가버렸는데 그래도 그쪽 당 안에서는 개혁파로 그렇죠 처음에 꾸준하게 뭐 정성국 의원 원신정입니까 뭐 예. 그래 했는데 남경필 남경필하고 그런데 국토부 장관하면서 아날파리 선동대라고 하고 고속도로를 완전히 포기 선언도 하고 윤건희 부부를 엄청나게 그 방어하고 그 뒤에도 모습도 그렇고. 저는 어느 순간 보니까 정강훈이 오버립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억지 쓰는 거 보고. 그런데 저분이 아무리 권력에 탐하고 뭐 윤석열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다 하더라도 야 정치하면서 저렇게까지도 망가질 수 있는구나.
야, 참 나쁜 표본으로 네. 돌변한 정치인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이게 지금 최현일 의원 그 발제 시간이었는데 오늘 거기 우리 최인호 의원님 발제가 가덕도 그 의혹 관련된 거 하시려 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연결된 거죠. 그 다 발제 연결해서 다 해버렸어요. 이게 우리 최현일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네. 연결돼 있어요. 딱 완전히 연결돼 연결돼. 그래서 화면에 지금 최인호 발제로 처음부터 떴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띄었어요. 아니 갑자기 헌팅 당했기 때문에 전혀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저기 김건희가 아까 5시 40분 경에 조사는 끝나고 지금 뭐 적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조서 열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3가지 혐의 가지고 지금 조사받은 거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그 공천 개입하고 그 건진법사한테 통해서 뇌물 받은 거 아니 건진법사 맞죠? 네. 예, 그 같이 뇌물 받은 3가지 혐의에 대해서 오늘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의혹이 16개니까 앞으로 한 4-5번은 더 가서 또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그죠? 이제 네. 이게 이제 삼부 도이치 건진법사 통한 뇌물 이거는 이제 비교적 거의 다 드러난 건수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음 부를 때는 구속을 하지 않겠나. 확실하게 드러난 걸 가지고 확인받고 구속 사유를 적시해서 영장 청구해서 영장 발부받아서 구속시켜 놓고 이제 집중적인 이제 나머지 그렇다고. 건에 대해서 수사를 들어가는 영장을 칠 것 같다. 그런 네. 수순으로 가지 않겠나. 오늘 만난 거는 이제 새로운 걸 밝힌다기보다는 그 영장 치기한 하나의 구속시켜서 수순하고 수사하려고. 아마 예. 빠르면 내일이라도 네. 영장 청구한다는 이게 보도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제 저기 김건희 측에서는 이제 그 윤석열 같은 경우에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윤석열이가 이제 소환 자꾸 거부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포영장 치고 뭐 구속영장 치고 막 그랬다. 그래서 오히려 또 많이 조사되고 수사되고 이제 관련자들 진술까지 많이 나와 있고 녹취록까지 있는 그 사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조사 받는 것이 묵비권 행사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것들은 진술하는 유리한 것들은 유리한 것만 골라서 진술하는 게 구속영장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전략 아니냐 이렇게 또 저기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16가지를 다 조사받아야 되니까 일단 구속 안 된 상태에서 조사받으려고 이런 또 시각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건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저는 그 오늘 김건희가 이렇게 그 특검에 출석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정말 딱 야, 화무 11홍이다. 건불 10년이다. 이 생각이 정말 딱 들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그 방송에서 방송을 하는데 국민의힘하고 이제 하는데 만약에 12.3 불법 계엄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도 윤석열 정권이었으면 어떤 상황이었을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구속돼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 지금 짧은 그 몇 개월 사이에 정말 그 세상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 정말로. 예. 그 판사들 그 재판하는 거 보십시오. 네. 조희대 대법원장. 아, 그 뭐 후보 자격 사실상 박탈하는 지기현도 그렇고. 예. 지기현.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서 한 8명의 법관들은 네. 좀 저희들의 비교적 상식적인 법 감정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분들인 것 같고 한 2-3분 정도는 정상적으로 판결하는 거. 그러면 여러 가지 재판 중에서 아마 한 2-3개 정도는 이미 상당히 곤혹스러운 결과로 빠졌을 수도 있죠. 이게 지금 그래서 그 일부 국민들이 이러잖아요. 이게 뭐 재판이 무슨 복골복이냐. 판사를 잘 만나면 뭐 저기 무죄고 뭐 못 만나면 유죄고 뭐 이런 거냐. 이런 정말 그 재판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정말 이게 사법부 전체가 정말 위기상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이제 사법개혁 특위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법부가 빨리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요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그 수사들이 이제 재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보면 지기현 재판부가 내란 그 재판하는데 지금 뭐 2주에 한 번씩 재판 열고 일반 그 형사 저기 재판처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저기 사실은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의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제재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사법부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 이제 시간이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아가지고 저기 우리 당 얘기 좀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 발제인데 우리 그 정청래 신임 당 대표께서 최근에 이제
취임하자마자 당선되자마자 국민의힘과 그러니까 내란 정당과는 뭐 악수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강경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 이원 정당 그 저기 대상이다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원내대변인을 하고 있는데 이 정청래 대표 8월 2일 날 당선됐잖아요. 제가 8월 3일 날 당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8월 3일 날 당에 대변인이 없는 거예요. 다 이제 임기 종료되면 다 자동으로 적어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당번을 쓰라 그래서 제가 당 그 대변인 역할까지 같이 했는데 강하게 이제 그 멘트를 날리니까 국민의힘에서 막 이제 특달같이 비판 논평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막 몇 개가 막 다다닥 나왔어요. 뭐 이렇게 송원석 원내대표도 하고 대변인 논평도 나오고 그거를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정말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국민의힘 위원회 방문도 안 했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내란 종식과 이제 그 내란이나 불법 계엄에 대해서 안전히 사과 반성하고 절연하는 모습 보이기 전에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처음에는 그냥 그 뭐 취임 일성으로 한 말이거니 했던 분들도 계셨을 건데 실제로 그렇게 이제 실천을 이제 해버리니까 말이 아닌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앞으로 이제 여야 관계가 이제 어떻게 이제 전개될 것인지 지금 흥미진진하죠. 최현일 의원님은 어떻게 아니 될 근데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정청래 당 대표님이 이제 뭐 그런 전당대 과정에서는 하나의 어떤 좀 수사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대표가 되시면 당연히 뭐 여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서로 대화도 하고 예방도 하고 서로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하시면서 솔직히 이제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 딱 보니까 이게 그 정청래 당 대표가 또 우리가 가지 않은 길, 여당의 당 대표로서 가지 않는 길을 간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초유의 사태잖아요. 내란이 일으킨 그 대통령이 지금 감옥 거기 가 있고 지금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그 세력들이 아직도 저기서 온전하면서 반성 사가지 않는데 저기랑 정상적인 대화와 협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대통령은 통합을 얘기하고 국민 통합할 수 있지만 대통령도 말씀하실 때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게 내란 극복이거든요. 내란 극복을 하고 나서 국민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뭐 대놓고 내란 극복 이런 뭐 저기 국민의힘을 뭐 이렇게 겨냥해서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히려 정청래 대표께서 악역을 1년 동안 맡겠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또 당선되자마자 네. 또 악재들도 좀 터졌잖아요. 근데 그거 대처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빠르게 본인의 표현 정광석화처럼 결단하는 모습들도 좀 몇 가지 보였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 가지고도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빠르게 대통령실에 전달하겠다 이렇게 딱 그 정리를 딱 그 하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이춘석 의원 관련한 건도 대단히 이제 엄중하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검찰에 이제 고발까지 한 상황인데 본인이 스스로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명 절차를 제명까지 하고요. 지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이렇게 지시도 내리고 또 국정기획에서도 바로 이제 해촉도 하고 그러니까 당과 대통령에선 대통령님이 할 수 있는 가장 그 강한 조치들은 지금 이제 한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두고 이제 그 비판을 계속 하고 있죠. 건수 하나 잡았다는 식으로 계속 이제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리더십의 이제 그 스타일인 건데 그냥 그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결단하고 이런 모습들도 이제 하나의 그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정청래 당대표의. 이번에 당직 인선도 보니까 통합형으로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이제 그 의원들이나 또 당내 인사들을 과감하게 기용하시더라고요. 그런 면도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이제 그 국민의힘에 나는 그 국민의힘 보면 요새 국민의힘이 어떤 저기 뭐랄까 어떤 전략 또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여야 관계를 풀어가려고 하는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그 어제랑 그저께 필리버스터 했잖아요. 8월 4일 5일간을. 본인들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했는데 우리 당 의원이 더 열심히 해요. 필리버를. 그지 노중만 의원이 9시간 넘게 하고 그리고 그 국민의힘의 부의장 있죠. 주호영 부의장. 없어요. 사회를 안 봐요. 사회를 안 어디 봅니다. 갔습니까? 지금 일본 출장 가 있다고 그러고요. 근데
아니 그 지난 작년에도 한번 그랬거든요. 아니 본인들이 필보 신청했는데 그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어요. 아. 몇 명 안 앉아 있고 우리가 더 많이 앉아 있고. 야당이 아니구만요. 그러니까 무슨 전투력이 있는 것 같지도 그러니까. 않고. 말만 하고. 아니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 이제 법안이 5개였잖아요. 노란봉투법하고 상법하고 방송상법. 그러니까 원래 순서가 이제 노란봉투법으로 갔다 방송법으로 바뀌고 뭐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그 정심 때 2시에 이제 본회의였잖아요. 정심 때 의장님하고 이제 여야 원내대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방송법으로. 그 봤더니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봤더니 그 저쪽에서 이제 방송법 할 줄 알고 필보를 준비했는데 노란봉투법을 한다 그러니까 필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반대를 그동안 해왔었는데 그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 저 다른 법으로 방송법으로 하자 이렇게 했다라는 그 후문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그 저 국민의힘만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런 후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이니까 이게 정말 그 뭐 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그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실 전환기 씨 논쟁도 봤지만 아니 면접을 보겠다. 전환기는 윤석열 그 이상인 사람 아닙니까? 모든 주장이나 행동들이. 그런데 면접을 하겠다. 그것도 이제 입당이 아직 허가도 되지 않은 심사중인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또 응하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면접을 하겠다는데 아니, 응하겠다는 사람 더 심한 아니 처음에는 저기 장동혁 응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김문수는 안 한다 그러더니 이번에 또 다시 한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 그러는데. 다시 또. 자 그러면은 도대체가 저는 이제 정청래 당대표께서 뭐 악수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한 것이 그 전혀 내란 정당의 동조자 또는 책임이 있는 당으로서 어떠한 그 개혁이나 또 합리적인 정당으로 바꾸려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전부 다 당대표 나온 사람들이나 최고위원들이 몇몇들이 보면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마 뭐 8월 22일 날 전당대회가 되면 아마 지금보다도 더 친윤스러운 그런 지도부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뭐 말하는 행태라든지 그러니까 뭐 사과만 형식적으로 했을 뿐이지 전혀 그 지도부는 윤석열을 따르고 있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고 또 이후에도 뭐 그런 모습을 벗어나려는 공약이나 이런 거는 의지가 없고 전환기한테 가서 잘 보이려고 하고 고개 숙이는 장동혁 그 후보는 심지어 뭐 이재명 지금 체제는 자유민주 체제가 아니다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겠다 하고 윤석열 면회가겠다 하고 친한계 축출한다까지 했어요. 친한계 축출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막 거꾸로 가는데 그래 저분들이 그래도 상식이 있는 분일 건데 판사도 하고 왜 저럴까? 네. 그러니까 득표에 도움이 되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득표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최근에 그 권성동 의원 뭐 이런저런 뭐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있지만 통일교 뭐 정치 자금 받았다 말았다 논란도 있지만 네. 그 대표를 23년도 나올 때 출마 선언할 즈음에 통일교 만나가지고 네. 입당 뭐 제의를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는 극우적인 시각을 가진 당원들이 제법 많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파악하는 것보다는 통일교 신천지 또는 뭐 정강훈 유해 이런 그 극우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비율이 상상 이상일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거기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21년도 5월 달에 이준석이 당대표 되잖아요. 그때가 2만 명 정도가 아마 투표했다 그러는데 11월 달에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됐을 때가 한 50몇만 명이 투표했다 그러니까 그렇죠. 20몇 명이 는 거예요. 그 사이에. 20몇 명이 늘었는데 그 사이에 뭐 이준석 때문에 몇만 명 들어온 것도 있지만 그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홍준표 전 그 시장이 7, 8, 9 사이에 7, 8, 9월 3개월 사이에 막 10만 명 정도가 들어왔다. 신천지에서 그 이만희 교주한테 직접 들었다 그런 얘기 하는 게 그냥 하는 얘기 같지는 않고 근거가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통일교하고 권성동과의 그 커넥션도 뭐 큰 거 한 장 받고 뭐 그 한학자 그 통일교 교주한테 뭐 절도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기사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된 거라고 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 국민의힘은 지금 오로지
그 자기 다음 차기 공천 그거에만 관심이 있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 당권을 저기 후보에 출마한 사람들은 당권을 잡는 그게 이제 최대 목표인 거고 국민들은 뭐 어떻게 되든 당은 어떻게 되든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좀 취재를 좀 해보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내년 지방선거에도 관심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오로지 다음 총선인데 그래서 누가 지금 당대표가 되느냐도 중요하지 않대요. 본인들은. 그 원더 친윤들이 봤을 때는 그냥 9명의 최고위원 중에 5명만 친윤계가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국민의 힘이 과연 금년을 넘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뭔 말이냐면 정당이 해체가 되든 네. 정당 해산 심판을 통해서 이게 정청래 대표께서 이제 법안을 또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이제 해산 청구할 수 있는 거를 국회 본회의 통해서 할 수 있게. 물론 이제 실현 가능성은 봐야 되는데 아마 지금 정청래 당대표님 하시는 거 봐서는 분명히 아마 밀어붙일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상당히 국민의 힘도 그러한 이제 온심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당내 지금도 지금 시끄럽지만 당 해체 수준에 좀 그러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최근에 여론조사도 보니까 5% 정도가 정당 해산, 국민의힘 해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반대. 그러니까 2배 정도가 찬성한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국민들의 어떤 그 마음속에서는 이미 국민의힘은 지어졌다. 그래서 지금 그 국민의힘이 아까 뭐 최은희 말씀하신 전환길에 휘둘리고 정강원에 휘둘리고 또 통일교에 휘둘리고 이런 모습에서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냐. 전혀 저는 이건 집권 여당이었다는 그 국민의힘이라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어떻게 영부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또 요번에 또 포털라인 쓰고 또 지금 전직 대통령이 거기 주소에서 소급바람. 국무위원의 절반이 다 지금 형사 피의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총리부터 상황에 해가지고. 대해서는 진짜 종지부를 우리 민주당의 이름으로 종지부를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이제 뼈를 깎는 쇄신하고 이렇게 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지금 하는 행태는 안전히 다시 이제 과거로 회귀하고 탄핵의 누브로 그냥 다시 빠져들어가는 그런 이제 형국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께서 또 가만 안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이제 내란 특검 진행 중이잖아요. 이제 많은 이제 그 저희 전 총리부터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연루돼 있어서 조사 대상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란과 연루되는 의혹들이 실제로 나오면 그때는 아마도 이미 뭐 정당 해산 탄원하는 그 서명하는 분들이 10만 명 훌쩍 넘어 있잖아요. 그 아마 그런 욕구들이 분출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정청래 당대표께서 이원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국회까지 하는 그 법안을 지금 제출하기도 했지만 그게 개정되지 않더라도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들이 이렇게 원한다고 하면 요건이 된다라고 하면 신청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이 좀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와야지 여야 간에 협치도 할 수 있고 그 속에서 국가도 정상화시키는 속도를 좀 빨리 할 수 있는데 저렇게 자꾸 구구정당화되고 내란 정당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협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가고 빨리 국민의힘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우리 오늘 최인호 의원님 여기 새날 같이 방송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나 오늘 처음에 너무 편하고 네. 아니 그 우리 최인일 의원님도 너무 말씀도 네. 차분하게 잘해 주셨지만 조곤조곤하시죠. 그런데 우리 그 김한정 의원님은 김현정. 김현정 의원님은 저도 안 지가 꽤 됐지만 사회 참 잘 보시네요. 원래 사회자입니까? 출석하는 원래 사회 전문이세요? 저는 그 대변인이잖아요, 대변인. 그러니까 대변인은 또 박근혜 의원이 대변인 두 분 다 대변인 하셔가지고. 박근혜 의원이 박근혜. 박지혜 의원이 여기 자리 사회를 보고 박근혜 박진영? 예? 박지혜 박지혜. 이번에 아니, 당 대변인 되셨죠. 아니, 오늘 안 나왔다고 우리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강 영입 1호
우리 위로, 당 아, 이재용이 예, 위로인 변호사. 아니, 너무 박지혜. 변해서 너무 잘했습니다. 아니, 새날 좀 불러주십시오. 아, 네. 여기 집도 가깝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최인 의원님 진짜 말씀도 진짜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근데 잘하시는 진짜 사석에서 보면 너무 재밌어요. 진짜 사투를 보니까 구수한 깜짝 사투를 놀랐어요, 섞어가지고 옛날에 저기 그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하신다고 그 부산에서 몇 명 모아놓고 얘기했을 때 그때 이제 참석을 하신 그 얘기 듣고 내가 너무 웃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무도 그 출마한다니까 아무 침묵이 흘렀다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간다는데 나가면 안 될 거 뻔한데 뭐 이러면서 그 막 정말 막 지역구도 타파한다고 이렇게 막 했을 때 그때부터 같이 쭉 했던 그 얘기 들으면 정말 재밌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 또 더 할 수 있는 기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9시가 지났어요. 예. 1시간 지났는데 오늘은 그러면 초선 박사 20회는 오늘 이거를 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시죠. 예. 하여튼 우리 선배님이신데 우리 최인호 의원님과 이렇게 또 TF에서 만나서 또 같이 또 호흡을 맞춰서 가덕도 특혜 수주 의혹 파헤치고 한다는 게 너무 벌써부터 신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김현정 또 의원님이 또 줄줄이 앉았잖아요. 우리 트윗 때도. 그러니까 삼총사네 삼총사. 네, 오늘 댓글도 좋습니다. 오늘 방송 좋았습니다. 방송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계속 김한정 크크. 왜 김한정이라고 하셔가지고. 박근혜 크크의 박근혜. 네. 집도 가까우시답니다. 네. 하여튼 오늘 그럼 20회 이것으로 초선 박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선 박사. 박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